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순위표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순위표가 요동을 쳤습니다. 정세영 기자가 짚어주시죠. 네, 선두 LG 뒤를 쫓고 있는 KT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했을 때 말씀해주신 대로 중위권 순위표가 요동을 쳤습니다. 지난주 5위였던 NC가 3위로 두 계단 올라섰고요. 2위 KT와의 격차도 0.5경기로 줄였습니다. 와. 반면 3위였던 SSG가 5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4위는 기아인데요. 기아도 2위 KT와의 격차를 2경기까지 좁힌 상황입니다. 6위 두산, 7위 롯데는 지난주 월요일과 같고요. 꼴찌였던 하나가 무려 두 계단이나 순위를 끌어올려서 8위에 자리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반면 삼성이 8위에서 9위로, 키움이 9위에서 10위로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 혼돈의 연속인데 일단은 그 순위표를 봤을 때 최근 10경기를 보면은 흐름이 딱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희비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은 NC, 기아, 하나였습니다. 나란히 8승 2패씩을 기록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는 6연승 신바람을 내는 중입니다. 반면 SSG는 2승 1무 7패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과 키움도 3승 7패로 흐름이 좋지 않고요. KT도 3승 1무 6패로 기세가 살짝 꺾인 상황입니다. 네. 와, 근데 기아의 상승세가 진짜 꽤 오래가네요. 지난주에도 기아는 네. 잘했습니다. 주간 성적이 4승 2패, 승패 마진 플러스 2개를 추가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최근 3연승에 다시 성공했습니다. 9월 7일 두산전 0대 3패배 이어 8일엔 LG전 2대 12로 패하면서 연패 후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냐라는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특히 마운드가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방망이가 여전했습니다. 지난주 기아 팀 타율을 보니까 3할 2푼 5리로 10개 구장 중 가장 잘 때렸고요. 특히 하나와 함께 지난주 가장 많은 5개의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가장 돋보였는데 네. 주간 2홈런과 7개의 타점을 쓸어 담는 등 주간 타율이 5할 2푼 6리. 와. 10번 중 5번 이상은 나갔다는 소리인데요. 이렇게 중심을 든든히 잡아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올해 이 잘 치고 잘 뛰는 팀 꼽으라고 하면 LG와 함께 이 기아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팀 타율, 팀 도루에서 나란히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득점 생산력이 다른 팀에 비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LG와의 주말 4연전에서 이런 강점이 잘 드러났습니다. 기아는 13개의 안타와 죄송합니다. 네. 8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상대 배터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빛을 발한 것 중에 하나가 김종국 감독이 쓰는 데이터마다 잘 먹혔습니다, 아주. 네, 분위기 최상의 네. 기아거든요. 지금은 뭘 해도 정말 다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타 작전 성공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특히 9일 더블헤더 2차전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5회 무사 만루에서 대타 고종욱 선수의 적시타 그리고 대타 최영우 선수의 그랜드슬램이 터지면서 완전히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숫자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 2할대에 불과했던 이 대타 성공률이 7월 이후 점차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24일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대타 성공률이 무려 5할 3푼 가까이 됩니다. 전체 1위고요. 시즌 전체로 봐도 2할 7푼 4리로 롯데에 이어 2위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백업 선수들이 역시 괜찮습니다. 지금 고종욱 선수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이우성 선수도 찬스 때마다 나가서 기회가 오면 이 해결사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심지어 단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감독은 지금 뭘 해도 되는 감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진짜 그 흐름이 진짜 있나 봐요. 네, 막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쪽에서 기세 이야기가 나는데 이 기세가 진짜 이번 시즌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사실 기세가 대단해 보이진 않는데 어느샌가 조용히 NC가 3위예요. 조용한 강자. 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NC가 지난주 7경기에서 6승 1패 대단한 성적을 거두면서 3위를 넘어서 이제는 2위까지 추격한 모양새인데요. 아까 기아가 방망이의 팀이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NC는 지난주 마운드의 팀이었습니다. 지난주 7경기에서 팀 평균 자책점이
4-3으로 1위에 오른 마운드를 앞세서 승수를 쓸어 담았습니다. 올해 리그 최고의 투수죠. 패디 선수 2경기에 2승을 챙기면서 에이스 역할을 해줬고 또 다른 외국인 투수 테너 선수도 1승을 챙겼습니다. 구원진에서는 이용찬 선수가 마무리로 나서 4개의 세이브를 챙기면서 뒷문을 든든히 지켰는데요. NC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 조용히 수리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후반기 전체 승률을 좀 제가 보니까 네. NC가 24승 1무 14패. 플러스 10개를 올렸거든요. 조용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승수를 챙기고 있습니다. 진짜 NC는 그 조용한 강자가 딱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그러게요. 확실히 그 투수가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존재감을 보여주니까 꾸준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패디 선수의 존재감 정말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엄청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5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노리고 있는데요. 현재 25경기에서 18승 6패, 평균 자책점 2.21 등을 기록 중인데요. 다승, 평균 자책점 그리고 탈삼진 등에서 모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봤을 때 다승이나 탈삼진은 뭐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평균 자책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이 1점대를 유지해 왔는데 지난달 31일 광주 기아전에서 3이닝 7실점 하면서 크게 좀 높아진 바 있습니다. 패디 활약의 NC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즌 전 주전 포수였던 양의지 선수가 이적하고 또 토종 에이스 구창모 선수가 시즌 대부분 자리를 비웠음에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메이저리그 동부지구 한 스카우트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패디 선수 지금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한 6개 팀에서 관심이 있다고. 6개요? 예. 그래서 조건도 꽤 좋은 조건을 갖고 갈 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그 31일 광주 기아전에 스카우트들이 많이 온 장면이 TV에 잡혔거든요. 네. 그때 부진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 한 경기 갖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시즌 전체를 다 봤는데 지금 스위퍼가 메이저리그에서도 상당히 네. 유행을 하는 구종인데 지금 패디 선수의 스위퍼가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패디 선수의 스위퍼 관련해서 꽤 놀라운 뉴스를 봤는데 하나의 문동주 선수를 따로 만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NC 구단이 밝혔는데 패디가 지난달 그 하나의 오리지널 투수죠 문동주 선수와 사석에서 만나서 이 스위퍼 등을 좀 가르쳐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창원 원정을 오면서 하나의 외국인 스카우트에게 패디 선수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마침 하나의 외국인 스카우트가 이 패디 에이전트와 좀 친분이 있어서 만날 수 있겠냐 했더니 오케이 했습니다. 일단 패디 선수는 문동주가 만나자는 말에 무조건 한국을 오. 대표하는 젊은 에이스 내가 가르친다 이렇게 오케이를 했던 것 같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특히 이 스위퍼 그립에 대해서 한동안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만난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요. 패디 선수가 이 스위퍼 그립을 딱 잡고 있고 문동주 선수가 그 그립을 다시 막 이렇게 고쳐 잡는 요 사진도 있었거든요. 일단 스위퍼 문동주 선수의 설명은 그 스위퍼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그 영업 비밀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좀 네.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외국인 선수가 그 자신의 팀도 아닌 타 팀의 한국인 선수를 만나서 영업 비밀을 공개한다는 거, 그것도 시즌 중에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 패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물어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주기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실제로 올스타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투수들이 이 스위퍼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심지어 투수는 아니지만 하나 노시환 선수도 이걸 배워갔는데 네.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너무 신기해서 한 번쯤 좀 배워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감독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속 감독이 너 가르쳐 주시면 하면 못 가르쳐 주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강인권 감독이 또 패디 선수가 가르쳐준다. 흔쾌히 가르쳐 줘 이런 얘기를 했고요. 패디 선수가 사실 뭐 문동주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투수들이 와서 물어본대요. 그걸 다 가르쳐 주는데 패디 선수 이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야구를 하면서 각자 자리에서 최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약간 그 맛집 비법 네, 네, 다 네. 알려주면서 아니 뭐 얼마든지 알려드리죠. 게으른 사람은 못해요. 이게 맞아요, 마지막에 하나 맞아요. 비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자신감 있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은 잘못 알려줄 수도 있고요. 네. 그러진 않겠죠. 아 근데 정말 굉장히 훈훈한 모습이고 또 문동주 선수도 이렇게 찾아까지 가면서 이렇게 네. 배우고 싶다라는 모습도 아주 프로로서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160km를 던지는 투수가 스위퍼를 장착한다. 오타니가 지금 딱 그렇거든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뭐 지금 이 NC 기아 보면은 사실 1, 2위 변동은 없습니다만 긴장해야 되는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KT가 좀 긴장을 예, 하는 예. 분위기인데 전해드린 대로 이 KT와 NC의 승차가 불과 0.5경기입니다. 기아도 KT와의 승차를 2경기 차로 좁혀놓은 상황인데 KT가 후반기 무서운 질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순위를 끌어올렸는데 지난주에는 2승 1무 3패 좀 주춤했고 9월 들어서 약간 꺾이는 추세입니다. 일단 KT는 13일 NC와 경기를 치르는데요. 요게 KT에서 가장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반대로 NC도 이 경기에 총력을 다하면 순위를 뒤집을 수 있거든요. 요 경기가 아마 이번 주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대진표를 이렇게 짜도 어떻게 딱 이 타이밍에 이런 승차를 가지고 이런 두 팀이 만난다는 게 정말 공교롭습니다. 과거에는 네. 5위 그 와일드카드 자리만 두고 지금 경쟁이 좀 치열했는데 올해는 지금 2위부터 5위까지 그렇죠. 뭐 6위까지 누가 올라가도 음. 다 가능한 수치니까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KT 현재 흐름은 어떤가요? 방망이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마운드입니다. 뭐 에이스 고영표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 6실점하면서 흔들리는 부분이 좀 뼈아팠고요. 사실 KT 하면 선발 왕국으로 이름난 또 팀이잖아요. 하지만 현재는 선발 로테이션에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일례로 17일 대전 하나와의 이 더블 헤더를 앞두고 있는데 이강철 감독은 우천 취소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 경기를 치른다면 지금 선발진에 최소 2명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LG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가장 속마음이지 않을까요? 간절합니다. 네. 지금 LG는 지난 8일 광주 기아전에서 승리하면서 시즌 70번째 승리를 챙겼는데 이게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70승 선착이라고 합니다. LG는 이제 중요한 확률도 잡았는데 역대 프로야구에서 70승을 선착한 팀의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이요. 33차례 중 25번, 확률이 오. 75.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도 60%가 넘는데요. 일단 한 달에 최대 뒤집을 수 있는 격차가 3경기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지금 이와의 격차가 꽤 되니까 지금 꽤 벌려놓은 덕에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 시즌 우승의 모든 걸 건 LG의 모습인데 그런데 조금 삐걱대는 모습이 항명 사태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 볼배합을 두고 감독과 선수의 의견이 달랐다는 게 핵심인데요. 최근 고우석 선수의 패턴을 보면 직구보다 좀 변화구를 결정구로 자주 쓰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령탑인 염경엽 LG 감독은 변화구 비율을 좀 줄이라고 했다면서 포수 박동은 허도환과 이야기를 좀 나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리를 찾아갔는데요. 이후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이를 반영한 게 아니었다라고 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고우석 선수가 감독님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내가 고집이 있다 보니까 경기 전 감독님이 만약 슬라이더가 좀 약한 것 같다 식의 말씀을 하시면 내가 슬라이더만 좀 던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경기에 나갈 때가 되니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 이렇게 좀 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장난스럽게 한 얘기인데 이게 항명 논란으로 일자 고우석 선수는 감독실을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염경엽 감독 역시 괜찮다 이렇게 쿨하게 포용을 해줬다는 후문인데요. 해프닝이었지만 뭐 소통 방식에 있어서 또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저는 만약에 꼴찌 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1위 팀에서 나오니까 이게 단순 해프닝이고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약간 쫓기는 느낌이 들어서 KT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불안하고 LG도 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인데 아마 근데 이 팀보다 마음을 졸이고 좀 곤란에 처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불안한 팀 SSG인데요.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까지 순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SSG 순위가 조금씩 침잠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내려오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SSG가 사실 7월부터 조금씩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9월 이후로 이 부침이 더욱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9경기에서 2승 1무 6패로 KT와 함께 최악의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방망이는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마운드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평균 자책점이 7.02로 바로 위 KT가 5점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조금 심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선발이 일찌감치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불펜진도 현재 많이 지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SSG는 지난 시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하고 또 올해도 시즌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위권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수비에서 그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 잘 보입니다. 9일 수원 KT전에서는 무려 4개의 실책을 범하기도 했는데 기록되지 않은 실책까지 더하면 아쉬운 장면은 더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 기본에 신경 써야 한다는 거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 뭐 작년과 올해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SSG 입장에서도 코치진도 바꾸고 투수 보직도 변경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반전을 위해서 뭐 안간힘을 쓰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멘붕이 왔다고 봐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코치진 개편을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팀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자 이제 코치진 개편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내부에서도 우리 이렇게 개편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줄 몰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체적으로 선수단 분위기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후반기 말씀해준 이희진 기자가 말한 대로 이 평균 자책점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마운드가 흔들리고 있고요. 불펜 투수들이 지금 많이 체력적으로 지쳐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고효준, 노경훈 선수가 전반기에 정말 많이 던졌거든요. 이 선수들이 좀 체력적인 부하가 걸린 상황이고 여기에 박종훈, 문승원 이런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덩달아 못 해주고 있다는 게 지금 흔들리는 이유 같습니다. 네. 아까 수비 실책 얘기도 잠깐 했는데 지금 지난주에서 리그 실책이 11개였어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치인데 아무래도 지금 뭐 투, 타, 뭐 수비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인데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는 게 더 큰 그러게요. 문제입니다. 그 와중에도 사실 최정 선수는 계속 기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최정 선수를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최정 선수가 SS 팬들을 조금이나마 네. 웃게 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지난 6일 대전 하나전에서 3회 초 득점을 올렸는데 전날까지 1355득점을 마크 중이었던 최정 선수는 1356득점째를 올리며 이승엽 감독을 넘어 리그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정 선수는 지금껏 득점 부분에서 타이틀 홀더가 된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큰 부상이나 슬럼프 없이 8차례나 득점 상위 10위 안에 오르며 꾸준한 면모를 과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좀 굵직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는데 홈런과 타점 부분에서도 통산 1위를 노려볼 만한 수준이거든요. 네. 최정 선수가 또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자 이렇게 가을 야구에 갈 팀들이 순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5팀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그 밑에 5개의 팀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팀은 한화죠. 하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아주 정선 기자가. 그 말을 할 네.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요. 네. 지난주에만 6승 1패 플러스 5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6연승입니다. NC와 함께 주간 성적 1위였는데 주말 키움과 4연전을 모두 이겼어요. 이게 4연전을 모두 이긴 게 2003년 9월 13일부터 15일 LG와의 홈경기 이후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투타 짜임새 모두 좋고요. 불펜진도 나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고 노시안 선수가 홈런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타선에서 해결사 역할을 좀 해주고 이도현이나 이진영 같은 젊은 선수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가 지금 잘 풀리고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을 5월에만 보였더라도 네, 그러면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던 5강 윤곽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비슷한 생각하시는 팬분들 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2018년 이후 가을 야구와 연을 맺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올해도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인데 저는 그럼에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꼴찌 꼬리표
6대 냈습니다. 현재 하나 8위로 12키움과 7경기 차이가 납니다. 다른 구단에 물어봐도 이제 하나랑 붙을 때 좀 긴장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또 과거에는 주축 선수들의 자리가 좀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는 그런 인상이 강했거든요. 이제는 최은성, 노시환 선수 외에는 모든 자리가 경쟁 모드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선배께서 말씀해주신 어린 선수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거든요. 이기는 것도 좀 자꾸 이겨봐야 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는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눈높이를 좀 많이 내려서요. 이제 가을 야구보다는 한 7위 정도만 해도 하나는 올해 성공했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 이제 기대가 되긴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맞습니다. 변동이 많은 이번 시즌인데 그리고 또 다음 주면 한 열흘 후면은 또 변수가 커다란 게 하나 다가오기 때문에 네.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사실 이 한 열흘 동안의 기간 동안 10개의 구단이 어떤 경쟁을 펼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원래는 아시안 게임 기간에는 이제 브레이크 기간을 두고 경기를 치르지 않았는데 올해는 아시안 게임 브레이크 없이 정규리가 계속 진행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게 야구 대표팀에 소집되는 선수들이 24세 이하 선수들인데 팀당 3명씩 최대 빠지게 되는데 모두 핵심 전력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빠진 아시안 게임 기간에 올해 순위 싸움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단들이 선수들이 빠지기 전에 최대한 승수를 그렇죠. 쓸어 담자라는 모드고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명이 빠지게 되는데요. 요 3명이 지금 다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무조건 대표팀 소집일이 23일 전까지거든요. 이 23일 전까지 최대한 승수를 많이 벌어놓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각 대표팀의 속마음은 그럴 거고 대표팀의 마음은 또 다를 거란 말이죠. 지금 선수들 몸 상태가 좀 걱정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좀 올라오지 않은 선수들이 꽤 많은데 뭐 일례로 NC 구창모 선수는 아직 복귀하지도 않았거든요. 일단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어떤 큰 그림은 불펜으로 복귀를 한 뒤에 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후 항정으로 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실 뭐 LA 다저스로 입단한 이 마산 용마고 투수 장현석 선수도 팔꿈치가 좀 이상하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KBO 주간 메디컬 테스트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지난주 노시안 선수를 만나고 왔거든요. 노시안 선수가 계속 2010년 추신수 선수가 홈런 쳐서 네. 광교 아시안게임 대만전에 그 장면을 비롯해서 이 아시안게임 역대 명승부 장면을 계속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임시진행하는군요. 찬스가 오면 무조건 해결하겠다고 이런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더 이상 부상 소식 없이 준비 잘해서 4연속 금메달 만들어내야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WBC 아쉬움도 있고 한번 네. 만회할 기회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중요한 행사가 야구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로야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2024 신인 드래프트가 14일에 열립니다. 올해도 전면 드래프트 방식으로 열리는데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이뤄지고요. 2022년도 순위 역순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키움이 초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트레이드를 통해 LG의 1라운드 지명권, 또 기아의 2라운드 지명권, 삼성의 3라운드 지명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라운드까지 총 6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일단 최대어로 분류됐던 이 장현석 선수는 메이저리그 도전을 꾀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눈여겨볼 만한 투수 자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뭐 최고 150km대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들도 여럿 포진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이번 드래프트 결과에 따라서 또 이번 시즌 뭐 순위가 좀 다소 처져 있더라도 내년을 또 꾀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예측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1라운드는 뭐 황준서 하나가 지명할 것 같고요. 두산 김태견, 롯데 전미를, 삼성 육선엽, NC 김희관, 기아 원상현, KT 요동건, 키움 박지환, 키움 정현수, SS 조대현.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네. 이게 맞는지 한번. 요거는 꼭 한번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면서 정세영 기자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까지인가 네. 기자 생명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